안녕하세요. 맥키니치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레키로나가 유럽에서 12월 4일 이내에 정식 허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 관련된 항체 치료제 허가 초읽기 셀트리온 최근에 어떤 시장 우려를 정면으로 돌파한다는 내용인데요. 자, 유럽에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허가 절차가 초읽기에 진입해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 중에서는 EMA 요청을 받아서 가장 먼저 정식 품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게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죠.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EMA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시판 허가 심사 중인 치료제 종류가 5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항체 치료제는 레키로나와 리제로는과 로슈 관련되는 러나프레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레키로나 같은 경우에는 10월 4일날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리제로는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일이죠. 나머지 이제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약물 재창출 관련되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롤링 유브 관련되는 단계에서는 일라릴리가 최근에 허가 절차를 중단했고요. 그 다음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사의 소트루비맘과 아스트라제네카의 칵테일 관련되는 이버셀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인 몰루피라비르가 롤링 유브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레키로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롤링 리뷰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데이터들이 우수함을 좀 인정받으면서 EMA가 이제 회사 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에 중증 코로나19 진행될 위험이 있는 코로나19 환자, 성인 환자 치료를 위해서 시판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EMA는 2개월 이내니까요. 날짜 수로 보면 12월 4일이 되겠습니다.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롤링리뷰를 통해서 각종 데이터 그리고 이제 삼상 관련되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안전성과 효과 관련된 어떤 데이터들이 지금 되어 있고요. 변이 관련되는 이슈라든지 다른 어떤 이제 칵테일 요법 관련된 항체 치료제가 대부분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에서도 좀 유리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허가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112 관련되는 부분에서 롤링 뉴브를 처리한 어떤 사유에 대해서 EMA가 뭐 답변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EMA 같은 경우에는 보면 CAMP가 공급 계약에 필요하진 않지만 이 배치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 얼만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생산 관련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어떤 요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일라일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철회를 했다라고 이제 EMA가 이야기를 하고 1112 같은 경우는 수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미국 쪽에서는 1112가 1조 한 중반대의 어떤 추가 구매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미국에 좀 집중하는 릴레이 모습을 보면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유리한 어떤 흐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 오늘도 조금 이제 21만 초반대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또 약세 흐름으로 좀 밀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지금 유럽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위드 코로나 형태로 나오다가 이제 각국에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주 전 대비해서 신규 확진이요. 거의 절반 정도 늘고요. 입원 환자 수는 지금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죠. 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확진자 수가 4,000명 중반으로 59%가 전주 대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어떤 이 위드 코로나에서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니드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레키로나의 어떤 결과 여부가 향후에 승인과 이 수출 계약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좀 있다. 이 부분의 어떤 기대감들은 여전히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셀트리온, 레키로나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리제론이라든지 롤링리브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되는 부분들이 칵테일 형태로 지금 진행되니까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 항체 치료제이지만 안전성, 효능, 그 다음에 변이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다. 이런 어떤 흐름들. 그래서 이제 11월 8일부터 진행되는 EMA의 CAMP 안건에 어떻게 좀 등재가 되고 결과가 나오냐가 향후의 어떤 셀트리온 주가라든지 중기 라인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이슈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셀트리온 나온 기사 중에서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소액주주의 변심을 자초한 셀트리온. 그래서 뭐 과거 사례를 좀 이야기하면서 이제 셀트리온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이 정식 허가를 받기 전까지 뭐 저도 뭐 경험합니다만 셀트리온의 소액주주들은 회사에 대한 어떤 로열티가 상당히 유명하고 적극적이죠. 그래서 식약처 관련된 어떤 문의 전화로 식약처가 전화번호를 좀 비공개로 바꿀 만큼 아주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른 어떤 이제 셀트리온이 유독 이제 소액주주 비중이 60% 이상으로 좀 높은 편이고, 셀트리온에 대해서 뭔가 좀 해가 있다 싶으면 뭐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어디를 막노라고 전화를 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뭐 하는 어떤 흐름이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2018년도 정기주총 때 이제 셀트리온 어떤 주총의 어떤 분위기도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소액주주하고 이제 회사의 어떤 부분들이 갈등을 좀 맺으면서 좀 돌아섰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지금 집단 행동으로 주주의 어떤 그 권익을 정대시키기 위해서 8가지 이제 제안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 간담회를 통해서 회사가 이제 주가 방어를 위해서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했는데 전혀 이런 부분이 없다가 향후에 어떤 반응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어떤 최근의 상황에서 회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제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주주 서한에서 8가지 어떤 조건에서 경영진의 어떤 태도가 뭐 바꾸지 않는다면 최악일 때는 뭐 지분 매각 관련되는 부분 이런 요구까지 있더라. 그래서 이런 반응에서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전에 어떤 행태를 했을 때 셀트리온의 어떤 관계자가 주주들이 하는 일이니까 회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회사와 지금 주주들이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는 강성 주주들이 뗐으면 통한다 논리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 선동은 잠시 통할 수 있다 오래 가야 된다 결론은 이렇게 졌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투자는 저는 뭐 이게 그 우회 상장할 때부터 많은 때부터 쭉 그 저도 투자를 해봤고 우리 이제 뭐 회원님들한테도 투자를 권유해서 만년 때부터 뭐 10배 이상의 그 주가의 흐름들도 보면서 최근까지 흐름을 쭉 봤는데요. 2013년도 이제 램시마가 이제 허가 받기 전에 2012년도의 기사를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2012년도면 회사가 상당히 좀 힘들 때죠. 2010년 넘어가서 CMO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개발로 국내 기관들의 이제 자금 조달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했을 때 좀 먹혀들지 않으면서 해외 어떤 그 지분 투자 관련되는 업체에 어떤 계약을 하고 계속 개발을 하면서 아직 승인이 국내에서 이제 나고 이제 유럽에서 날 그 시점인데요. 그 당시 보면 이제 초기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거의 한 10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때도 불법 공매도, 악성 누모, 보시면 이때 회사가 어떻게 했냐 보면요. 악성 누모로 주가가 급락해서 지금은 이제 뭐 가격이 그 이렇습니다만 이때 가격은 굉장히 지금 대비해서는 쌌을 때입니다. 뭐 이게 몇만 원 정도 할 때니까요. 그래서 이제 2012년도니까 2011년도 11월 달에도 임상 실패, 분식 회계, 해장 도주설, 뭐 사망설, 실제로 이 당시 저도 이제 매매를 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래서 근데 보면 지금하고는 사뭇 좀 다른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셀트리온이 이 세력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런 회사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애정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회사가 이런 어떤 정보를 입수하고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요. 회사의 어떤 계획대로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진행 중인데도 악성 놈으로 주가를 급락시켜서 소액 주주들의 피해를 우려한다는 이유다. 그러니까 주주들을 굉장히 생각하는 어떤 이제 제스처를 회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가 이 원인에 어떤 관련되는 부분 하면서 영국계 컨설팅 회사의 직원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래서 관련 기관에 넘겼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셀트리온 어떤 이제 공매도를 치는 어떤 대부분이 외국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이제 EMA 허가가 받으니까 악성 누모가 있다. 근데 만약에 허가가 이루어지면 이 같은 현상이 없을 것이다 분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뒤에도 계속 이제 공매도의 전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뒤에 이제 올 달에 보면 골드만 창구의 피눈물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매도를 쳤다가 그냥 이제 골드만이 이제 운 게 아니라 피눈물, 골드만의 굴력이라고 해서 셀트리온이 거의 상한가를 갑니다. 상한가를. 이 자사주 취득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계속 이제 자사주 취득을 끊임없이 어떤 주가의 어떤 하방이 나오면 돈이 있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없으면 자금을 조달해서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어떤 주주들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공매도와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뭐 상한가를 가면서 심지어는 이제 무상증자라든지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매입 결정, 사측의 강도 높은 주가 부영책을 꺼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측이 이제 그 뭐 해봤더만 3개월 있다 다시 원상으로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 뭐 힘이 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한가 잔량에 이제 그 쇼커버링을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할 때입니다. 무상증자도 하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이런 어떤 회사의 어떤 강력한 대응책이 이제 저 시점에 있었던 이제 기사들이죠. 그래서 이제 숏스키즈가 나온 거죠. 그래서 평균 공매도 가격이 한 3만원대 중반인데요. 지금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어떤 가격대였고, 공매도 투자자들의 손실률이 거의 한 30%다.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다. 그리고 이제 대차 잔고 뭐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소액주주가 그때 이제 경영진의 반경으로 외국인들 공매도 세력들을 격퇴시켰다. 주식 생활 10년 만에 오늘같이 기쁜 날은 없었다. 자, 이런 기사들을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예전에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한 2018년, 19년도까지도 이제 이런 어떤 모습들이 많았는데요.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 상당히 뭔가 이제 제초가 많이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최근에 개인 주주들, 장기 투자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최근에 투자자들도 이런 모습에 상당히 좀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 단순히 셀트리온 투자자들이 개인들의 어떤 비중이 높은 이유는 개인들이 선호할 만한 이유들을 이 경영진과 회사가 회사 초기 때부터 시장에 진입했을 부터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다른 회사하고 다르게 지금 보여줬던 글로 이제 꾸준하게 이제 개인들이 선호도가 높았고 적극적으로 이제 회사와 호응하면서 만들어 왔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회사가 가고 싶은 글로벌 생명과학 회사, 뭐 하이자다, 뭐 길리어드급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갈 길들이 많은 상태에서 회사가 갑자기 이제 이전하고 다르게 이제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과 주가 하락에 대해서 이전 같으면 분명히 뭔가 액션을 하고 이 가치 대비해서 좀 저평가다 이러면서 뭔가를 해야 될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전하고 좀 다른 모습을 했기 때문에 좀 회사는 좀 기본을 지금 조금 이제 잃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주주들과 같이 해와서 이런 어떤 모습으로 회사가 성장을 해왔는데 주주들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흐름에서 주주들이 이제 이렇게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이제 오래된 투자자들도 있고 최근에 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만큼 셀트리온에 대한 애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시장에 적극적인 어떤 부분들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주주가치의 제고가 올라갈 때 시장에서도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하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자본시장에 있다. 그래서 뭐 경영권 성계라든지 합병 관련되는 이슈였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회사의 어떤 기본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정상화되는 어떤 모습들을 기원하고요. 그 시발점이 유럽에서의 어떤 좋은 소식으로 회복의 어떤 기운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데요. 자, 차트를 통해서 보면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오늘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기관들도 매도를 하고 개인들은 좀 샀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정말 근래에 보기 힘들었던 공매도 정가가 어제 오늘은 조금 이제 다시 또
평소 때의 어떤 모습을 했고요. 오늘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올라갈 만한 어떤 21만 원 5천 원대까지 올라가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나오나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 꼭 똑 때려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의 역할을 수급이 조금 이제 반영되지 않는 어떤 모습일 때는 공매도의 어떤 부분과 올라가면 항상 때리는 이런 어떤 물량 부분들이 계속 이제 시장에서는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연봉과 이 연봉에서 제대로 이제 되돌림이 없으니까 최근에 이제 10월 말에 나왔던 원봉도 지금 제대로 이 시가를 회복을 못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내일의 모습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유럽의 어떤 이슈들을 맞이하기 때문에요. 자, 이 부분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 건가가 이제 10월 달뿐만 아니라 본래 어떤 모습의 어떤 회복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게 이제 중기적으로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빠르게 20만 원대 중반의 어떤 모습들 이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느냐가 이번 주 다음 주 유럽의 어떤 이슈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중요한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향후에 어떤 투자 전략들을 계속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